지금 일이 밀렸거든요. 그럼 일이 밀렸으면 과거 같으면은 프레시키고 와서 막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일이 밀렸으면은 야 일이 밀렸어 하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들어가서 잎 따고 과일 따고 그러니까 식물을 유인하는 작업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재배사가 할 일도 아니고 농장 주가 할 일도 아니고 누가 할 일이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할 일이고 그거는 나는 환경 관리하고 온실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 이거들은.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밀리면은 외국인들한테 야 주말에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네 친구들까지 다 데려와서 일을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지 자기가 들어가서 일을 하진 않는다 지금. 그래서 고대고 농사 심는 시즌은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권장하는 게 혹시라도 이제 1000평 이하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1000평 이하면 저 고대고 농사 짓는 시대에 들어가요. 1000평이 2000평이 되면 사라져요 저기요. 1000평이면은 외국인을 2명 쓰기도 조금 애매하고 혼자 하면은 외국인 혼자 쓰면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엄청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술과 자본 집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본 집약으로 가니까 기술은 이제 공부를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본 집약은 대출로 가는 거죠.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써서 온실을 막 몇십억씩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자기 자본 20%의 나머지는 거의 다 대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기업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 자본 일부하고 다 은행하고 투자 받아갖고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농업 분 특히 시설 채소 분야는 지금 그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자기 돈으로 하신 분은 그러니까 자기 돈만으로 하신 분은 없다는 거죠. 빚이 거의 다 자기 자본의 3배씩은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해야 되죠. 빚 갚아야 되니까 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방향. 그래서 인건보호 그래서 첨단 시설과 장비 많아서 인건비보다 자본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인건비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자본을 투자해서 인력을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 이제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번에 연구 과제 같은 것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자동화에 대한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해요. 로봇에 대한 얘기, 토마토 따고 오이 잎을 따는 로봇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토마토도 따고 오이 잎도 따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토마토 로봇 기계는 토마토만 따요. 그 속도도 사람과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뭐라 해야 될까? 사람을 고용하는 게 낫겠죠. 내가 1년 내내 토마토를 따진 않고 안 따는 날도 있잖아. 내가 보면은 2억짜리 기계를 샀으면은 토마토 따는 날만 쓰는 거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다목적 기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의 일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업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1인당 경제 면적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개인당 갖고 있는 온실 면적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 재배를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토양 재배로 하신 분들의 면적도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아직 수경 재배가 안 된 지역 같은 경우 토경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이 새로 나오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자손들이 안 온대. 그럼 온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얼른 살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살까요? 내가 일을 안 하잖아. 이제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돈을 벌어주는 관리자. 그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면 거의 투입하면은 거기서 나한테 돈을 벌어도 외국인이 나한테 돈을 벌어도. 그래서 저는 항상 실제로 저희 농산 그쪽 제가 아시는 분들 얘기하면요, 저는 진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제가 나한테 돈 벌어주네. 내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벌어다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국인을 많이 쓸 수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면적이 넓어지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재배사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내가 온실을 우리나라의 문제가 하나가 토양을 내가 5헥타의 온실 실제로 제가 아신 분에 한 7, 8천 평 정도 온실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한 군데 있으면은 나 혼자 있어도 돼. 근데 그게 2,000평씩 4군데 깔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내가 4군데 있을 수는 없죠. 그럼 누가 고용을 하나 해야 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토지의 문제가 그거예요. 유럽이나 네덜란드만 해도 한 사람이 수십 헥타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땅이 가까워야 이제 진짜 1, 2km 정도면 가까운 거고 뭐 4, 5km씩 떨어지는 농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동시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자꾸 하고 싶어 하세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가족농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게 두 개 합쳤어요. 가족 기업으로 봐요. 저는
가족 기업농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온 것보다는 농민들 스스로가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좋은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산이 지금 거의 기업화되고 있는데 저희 사촌 형도 지금 기업화됐거든요. 원래는 작은 닭을 하다가 이제 대출을 20년에 땡겨갖고 한 다음에 지금은 기업이 다 빚 갚고 이제 기업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기업화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시설체에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 도입할 수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설비가 존재하고 있다. 설비들이. 설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설비가 복잡할까요? 전혀 안 그래요. 농업용 설비들은 간단해요.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농업용 설비는 단순하고 오차가 꽤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씨라는 거 알죠? 비료 농도를 3.0으로 공급하고 싶어. 양액기에 3.0 세팅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3.0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2.5에서 3.23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잘못된 건가? 그 기계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식물은 3.0을 줬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2.8을 줬던 3.1을 줬던 우리 사람이 꼭 18도에만 있어야 돼요. 16도가 돼도 되고 22도가 돼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내가 한 온도에 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이 3.0이면 되는 거지 위아래 진폭들이 있다. 그러면 기계를 갖다가 3.0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넣으려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기계값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정밀하게 만들어요. 비싸지죠. 기계값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고장도 잘 나고 부품들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1.5에서 3.0 맞추면 1.7에서 2.7에서 3.2단 갔다가 막 움직여요. 그럼 어때요? 대충 만들었으니까 기계도 좀 싸고 그 다음에 고장도 잘 안 타겠죠. 이것들은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기계들이겠죠. 그래서 온실이라는 거는 굉장히 습해요. 그 다음에 여름에 어때요? 굉장히 덥어요. 그 다음에 자외선을 많이 받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들이 예민한 기계는 손상이 잘 와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에서 사용되는 이런 설비들은 아주 정밀하진 않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뿐이고요. 내구성이 되게 좋아야 돼요.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그래서 농업 온실에 사용되는 기계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근데 우리도 비싸게 생각하죠. 근데 다른 산업에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장비들이 이것들이. 이거 대충 해도 되고 그렇게 꼭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설비가 있으므로 설비를 이해하고 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저희가 2학년 1학기가 하면은 6학점을 거의 전기로 넣는 게 있어요. 전기 관련해서 3학점, 3학점 이름을 다르게 해서 실제로 전부 다 전기예요. 뭐냐면은 온실에서 기본적으로 전기 테스터기 사용법, 후크 사용법, 안전 진단하는 것들을 배워놔야 고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온실에서 이제 쓰는 것들이 거의 전기 제품들이거든요. 전기 부품들인데 우리가 수리를 한다는 개념이 납땜하는 게 아니라 부품을 통째로 떼서 갈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고장났는지만 정확히 알면은 받아다 달면 되거든요. 이것들은 우리가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가 고장났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했던 펌퍼 고장났는데 바로 조치할 수 없으면 작물이 금방 다 죽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펌프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좋은 게 있죠. 뭐가 좋아요? 가까운데 모든 대리점들이 있어갖고요. 펌프 고장나면은 몇 시간에 긴급 다 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바로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커튼 쳐놓고 양수 펌프 갖다가 내다가 조인해갖고 물만 그냥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온실 설비에서 간단하게 응급 조치하는 걸 좀 배울 거예요. 그때 하면 좀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액 관리에 대한 이해 및 조절이 충분히 해야 된다는데요. 이거 지금 누군가 도와준 급액도와 급액식을 기록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 뭐냐면은 물을 주는 농도와 그러니까 비료의 농도와 비료를 주는 시간, 물을 주는 시간은 작물의 생육과 그 다음에 광량과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물을 주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변화되는데 그러려면은 급액 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는데요. 이 급액 관리와 이 능력은요 환경 관리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 관리를 어디 배웠잖아요. 이 환경 관리와 양액 관리는 떨어져 있지 않는다. 거의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환경 관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수업을 내년에도 수업을 하고 계속 2학기 때 수업을 할 거지만 사실은 모든 게 겹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경재배라는 거는 환경관리 안전에 들어있어요. 단지 수경에 더 집중한 거고요. 환경관리 뭐다 보면은 수경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주로 이제 공기, 지상공 환경에 우리가 더 집중한 것 뿐이에요. 그다음 작물관리, 그거는 수경재배 관리, 수경관리하고 환경관리하고 겹쳐 사이에 작물에 대한 이해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것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 반복되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리 적절하지 못하면 수경재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옛날에 토경을 90년대 후반에 수경하다가 토경하셨다가 다시 토경하다가 수경으로 갔다가 다시 수경으로 바꾸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 보령 지역 가면 되게 많아요. 보령 온 학생들 있죠? 거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못했을까요? 지금은 그분들 다시 수경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는 아직까지 수경재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고요. 그 당시에 수경재배 기술이 일본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의 수경재배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2010년쯤 가면은 일본의 수경재배 기술이 무당이다. 그러니까 무당 얘기 무속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속이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술이었다. 굉장히 잘못된 기술이었다. 왜냐면은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고, 근데 국제 기준에 보면은 일본의 수경재배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정보가 없을 때는 일본 것이 좋은 건 줄 알고 했다가 이제 유럽의 기술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기술과 이제 다른 나라의 기술이 들어오면에 따라서 일본만 이상하네 되면서 일본 기술 배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수경재배 기술이 상당히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 써진 책들 보면은 일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제가 만든 이유가, 책을 사지 말고 제가 만든 이유가, 유럽 기술을 쓰기에는 유럽의 환경과 한국 환경이 안 맞는 게 있고, 그래서 영어로 된 거는 그 영어로 된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시중에 있는 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직도 일본 기술이 너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빼야 되는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럽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제가 사용했던 자료를 넣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쉬지 않고 계속하면은 민원 들어온다고.